자, 저는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완전히 시스템상으로 무너졌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본격적인 붕괴가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자들은 제가 10년째 경제 망한다 주장해서 그러다 보면 한 번쯤 위기가 와서 맞을 때가 있을 거다고 비아냥거리는데 그건 그 사람의 수준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본의 후쿠시마 지진이 왔을 때 일본 대지진, 즉 일본의 관동 지방을 전체를 뒤흔드는 대지진, 그리고 후지산의 폭발 등이 아울러지는 것이 곧 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후쿠시마 지진과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지진들은 일본의 이 최종적인 대지진이 그리고 화산 분화구 폭발 등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도 경제 대공황 발생의 전조라고 저는 인식을 했어요. 그럼 2008년 같은 일이 왜 일어났느냐?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것이 신자유주의의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입을 모았어요. 그러면 신자유주의의 종말은 뭘 의미하느냐는가 하면 91년에 동구권이 몰락하고 과거에 사라졌던 이 신자유주의가 대거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10년 전에 설쳐됐던 레이건이나 대처리즘이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등에 업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래서 자유무역을 숭상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국경 없이 자본과 인력과 상품이 다 공유된다. 그것이 이제 EU의 꿈이 되어버렸고, 자, 그런데 지금 EU의 각국들은 전부 국경의 개방에 의한 이런 자본, 인력, 상품의 이동이 EU 각국을 망쳤다고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거도 그 분노가 절정에 이르렀죠. 브렉시트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자유무역의 논리로 탄생한 가트 체제 이후에 WTO 체제도 중국을 자유무역하에서 녹일 수 있다고 봤지만 세계가 중국한테 녹아버리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무역은 중요한 산업국가 미국을 거의 공동 가운데 구멍이 나서 비어버리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러스트 벨트가 생기고 영국도 지방 공업 도시들이 다 쇠락해버리고 세계의 공업 국가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결과는요, 결국은 중국이나 저런 저가로 물건을 생산해내는 나라로 모든 공장이 이전하고, 또 중간에 반도체 같은 것은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야말로 서비스직이나 하고 금융으로 그냥 돈을 벌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 속에서 투기 자본이 극성을 떨기 시작하면서 세계를 투기로 이 종말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리고 돈이 소수의 자본가들한테 집중되면서 과거에는 많은 임금을 받아서 그걸 소모하면서 써가던 세상에서 임금 받는 사람 숫자가 적어지고 임금의 양도 적어지고, 그리고 비정규적인 일자리들이 넘쳐나고, 그 결과가 결국 소비자들이 돈을 쓸 수 없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전부 투기에 열중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이렇게 사태를 만들어서 금융위기가 세계로 번져갔고, 유럽에는 남유럽의 재정위기로까지 번졌습니다. 자, 그때 극복한 것은 국가가 많은 돈을 발행해서 채권을 내면서 그 돈을 발행해가지고 버텼는데,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다시 줄여서 테이퍼링이라는 방식으로 시중에서 중앙은행으로 빨아들이기 시작하니 경제 위기가 올까 하고 흔들거리던 찰나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수습 불가능한 과거의 금융위기 때 풀었던 돈의 몇 배가 더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임금도 올라가고요. 불황에 일자리가 없는데도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터질 때가 저는 대공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 그 위기를 포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최종 폭발 대공황까지 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뭘 10년째 위기니 떠들고 있다고, 그러다 보면 한 번쯤은 맞겠지 하고 비아냥거리냐.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무시간 사들하고 제가 그걸 따질 필요는 없고요. 자, 문제는 오늘 아침에 보면 호주의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중국 견제로 호주 우파 정당이 굉장히 잘했는데, 자유국민연합이라는요. 그런데 그 정당이 이번에 이 선거에서 노동당으로 8년 9개월 만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왜 호주가 이리 됐냐? 이것은 남미가 전부 선거만 하면 좌파로 넘어가는 것과 똑같이 호주도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 한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자, 이 좌파라는 것은 신자유주의는 우파의 극단이고 좌파는 정반대입니다. 근데 신자유주의가 틀렸다 했는데 이거 틀리는 쪽으로 수정하고 가야 되는데 수정을 하지 않고 돈을 풀어서 대체하고 코로나 때 또 더 돈을 풀어서 대체하면서 대중들의 삶은 악화돼요. 자, 그러니까 그 속에서 러시아의 소수 독점 자본들이 러시아를 장악해 있으니까 올리가르입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의 다수 대중들이 불만이 심화되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듯이 호주에도 삶이 팍팍하니까 호주의 정권이 무난하게 끌어왔는데 의외로 바뀌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다 그럴 거예요. 오늘 아침에 미국의 교사가 물가가 급등해서 피를 팔아서 매혈로 생계를 끌어가고 있다라는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8년차 유아 특수교사 크리스티나 시일이라는 41살 먹은 여성은요, 루이지애나주 슬라델에 있는 이 헌혈센터에 들어섰을 때 지난달 대기실이 만석이었다는 거예요. 헌혈 4번 하면 기름값 $20 추가 제공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이 시일 씨는 지난해 말부터 6개월간 매주 2회 혈장, 즉 피를 기증해왔고 그래서 월 400에서 $500, 즉 약 5, 60만 원 사이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물가 급등으로 미국인 수백만 명이 새로운 한계에 직면했고 초등학교 교사인 이 실 씨의 사연이 생활비는 배로 뛰었고 빚도 $10,000가 늘었는데 동료 교사들은 과외로 투잡을 뛰지만 두 아이의 엄마인 이 실 씨는 과외를 뛸 시간 여력이 없어서 최후 수단으로 혈장 판매에 나섰다. 미국의 교사들이요, 일과가 끝나고 과외를 하러 다닙니다. 한국에는 이거 못하게 돼 있죠. 이런 정도로 지금 미국의 교사들 삶도 팍팍하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혈장 기증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이 사람은 주 2회를 기증하다 보니 단백질 수치가 떨어져 기증 불가를 통보받았는데 그런데 단백질 음료를 마시면서 3주 만에 정상 수치로 끌어올려 계속 한다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극심한 보통으로 응급실에 갔는데 수술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비가 비싸 치료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 혈장까지 팔아야 되는 처지에 놓일 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의 대출 연체자가 속출해서 주택 거래가 석 달째 줄고 있다.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 능력이 안 되면서 집 사가지고 팔면 돈 벌겠지 하다가 물가 치솟고 금리 오르고 그리고 저신용자들은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매물이 쌓여가니 이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론 그때처럼 돌아가고 있답니다. 자, 오늘 그 언론들이 보면 한국의 지금 상황이 매우 암울하다라고 하면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오중고다. 동시다발 복합 위기를 맞이했다. 자, 그래서 전문가 46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모두 복합 위기 상황이고 공급망, 물가, 금리, 환율, 부채 등이 다 비상이고 기업들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신규 투자를 끊고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자, 공급망 대량에 물가, 금리, 환율이 뛰고 가계비 폭탄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응답자 100%가 지금 복합 위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등이 가계부채가 이 전문가 50인한테 물었더니만 가장 큰 위협 요인이고 공급망 대란이 국내에서 통제 불가능하고 과도한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크고 제조업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에 한계가 일어났고 압축적으로 쇠퇴하게 될 방아쇠를 당길 우려가 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일본처럼 경제가 줄어드는 압축 상태로 가게 될 계기가 놓여 있고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지금 1862조가 임계 수준을 넘어서 소비 성장을 갉아먹고 있고 가계부채 부실화에 경고등이 터졌고, 그래서 이것이 터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자, 지금 이제 마지막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도시락 먹고 뜨리 상품사도 생활비는 4년 새 39%가 늘었다.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48%가 증가했고 저렴한 식당에는 장사진이고 동학기료 미용실도 안 가고 줄이고 있는데 그래도 물가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가 이제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you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달라